최선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서 취임 첫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내고 있는 분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셨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취임식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도 정말 많이 출연했습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단장,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SBS의 유수환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성민 컨설턴트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취임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오늘 취임식에서 어떠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역시 취임식의 백미는 취임사죠. 네. 취임사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전체적으로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했는데 제 눈길을 끈 거는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세계 시민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가 키워드였는데 국내적으로는 그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더 주목했던 거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그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오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인데 네. 그것은 이제 지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 정체성 논쟁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좀 그 위상을 좀 더 거의 걸맞는 이상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 전 그걸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칙,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걸 강조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자유는 원래 윤석열 그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의 공정한 뭐 질서에 대한 강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반지성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통합 메시지는 좀 빠졌어요. 이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주 레토릭으로 보면 굉장히 잘 쓴 그런 취임사였거든요. 근데 그 취임사대로 지난 5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그 레토릭보다는 분명한 가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조한 최초의 그 취임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장해찬 단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손을 봤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취임사 가운데 가장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직접 많이 썼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는 게요. 지난해 6월 29일에 정치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에 출마하는, 대선에 도전하는 이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다양한 곳에서 이 정치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시는 후보였죠. 후보께서 직접 이 정치 선언문을 작성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그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아주 중요한 일정의 어떤 이 선언문이나 참여문, 그리고 뭐 이 대선 승리 후에 발표하는 그런 이 수락문, 뭐 이번에 어떤 취임사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의 기조나 주요한 어떤 언급할 내용 등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마 참모들이라면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초안을 써주고 그 초안에 약간의 첨삭만 했던 게 대다수의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취해왔던 연설문 작성 관례라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초안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 뼈대의 초안부터 본인이 직접 잡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다른 대통령들보다 짧은 그런 취임사가 나왔고 자유의 의미가 강조됐던 것들, 그리고 앞서 박성민 컨설턴트께서 말한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부분들 모두 누가 써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관철시킨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 이제 오늘부터 민주당은 야당이 됐습니다. 네. 야당의 비상대책위원, 야당의 지도부로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취임사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앞서 우리 박성민 대표님 예. 말씀하신 내용들 대부분 저도 이제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유독 제가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다 네. 보니까 경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데, 이 한국의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양극화, 특히 사회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네. 식의 이제 그 해법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가 너무 빠른 성장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이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의 너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항상 부작용, 빈익빈, 부익부라는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에서의 양극화 문제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더 빠른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분이 진짜 어떤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좀 저와 다르다, 또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런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강화한다거나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꾸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해법을 제시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대선 캠프 때부터 그 인수위 과정까지 계속 성장 만능주의의 어떤 그 일관된 경제 철학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발빠른 성장을 강조한 부분은 어떤 시대적 상황과는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마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유수환 기자,
오늘 취임식의 주제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것을 주제로 해서 취임식이 구성이 됐고 거행이 됐는데 말이죠. 오늘 취임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들였던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국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마친 대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준비위 측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 단상에 오를 때 함께 입장한 20명의 그 국민 희망 대표. 네. 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용수 배우도 있었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그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으신 그러나 지금 건강하게 피트니스 그렇죠? 맞습니다. 김나연 씨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20명의 국민 희망 대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20명을 살펴보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온 배우분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어린이, 청년, 아니면 2030 창업 어떤 대표 또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국정과제에서 어떤 통합,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그래도 고려해서 통합을 이뤄내겠다 하려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유수환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취임사에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었지만 취임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 이게 국민대표 20명과 함께 취임식 무대에 오르는 장면, 여기서부터 그런 의지가 표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서민 컨설턴트가 레토릭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정말로 훌륭했다. 그런데 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레토릭적인 측면에서 수사는 정말로 뛰어나고 명문으로 작성된 연설문이었는데 과연 집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 걸맞는 역할을 해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취임사도 5년 뒤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는 지금 다시 읽어봐도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뭐 평가에서도 아마 지난 5년간 그 기조대로 했다고 그렇게 자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지지층들이라는 겁니다.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뭐 다른 거 뭐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말할 자격이 있지.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쉬운 건 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그 국민 통합에 굉장히 소홀히 했던 분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은 극단적 진영 싸움이 5년간 지속됐고 네. 서초동에서는 그 검찰개혁 검찰총장 구속을 외치고 광화문에서는 법무부 장관 구속을 외치는데 그게 국론부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이 3명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그 1년 6개월 동안 충돌을 수사와 징계로 충돌하는 아주 이례적인 초현실적 상황인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을 올렸을 때 재량 없이 제가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뭐 이런 것을 여론조사에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결국 그 국민연금이 아니라 저기 탈원전은 여론조사 공론조사에 맡겨서 탈원전 정책을 했고 교육 정책은 탈원전 그 여론조사에 맡겼다가 네. 뭐 결론을 못 내렸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전문가들 의견이 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그 두 가지 주제를 놓고서 공론조사를 위한 이 토론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전문가들이 고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은 이제 그 여론조사에다 맡기고 실제로 여론에 민감해야 될 인사정책에서는 좀 부정적 여론 있는 인사를 좀 고집했던 거.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한 진영의 사람을 뭐 일방적으로 뭐 장관으로 발탁한다거나 뭐 공기업에 뭐 낙하산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거는 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진영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이게 될 정도 능력 있는 에이스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뭐 옛날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했죠.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국정 능력 잘해달라는 거죠. 능력에 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해달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박성민 대표의 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의 5년 동안 과연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내겠느냐,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가 포함된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이 박성민 대표 이야기에 대해서 최이배 비대위원 혹시 반론 있으세요? 뭐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예. 저는 뭐 동의하고요. 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사에서 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한 달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를 하셨는데 그닥 이렇게 잘한 모습,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어렵게 우리가 했고 그 부분은 또 국민들과 같이 했고 국민들의 성과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신 좀 부족했던 부분들 좀 꺼내서 이런 부분 좀 안 됐었는데 안타깝고 아쉽고 다음 정부는 좀 이런 부분 잘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어제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쯤은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통도역에서 내려서 차량을 타고 20분 정도 이동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 도착하는 순간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여러분과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취임사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을 어떤 원칙과 가치 아래 운영해 나갈지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취임사 하이라이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말이죠. 우리 헌법의 12조부터 22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대원칙은 이렇게 헌법 12조부터 22조까지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원칙, 자유라고 하는 이 대원칙, 헌법적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논리로 강조했는지 저희가 자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부분만 따로 구성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장해찬 단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보면 세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개인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비군사적 지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자유라는 언급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뭐 그냥 다 방치하겠다는 거 아닌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승자 독식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국내적으로는 교육이나 경제, 문화 관련해서 모두가 일정 수준의 자유를 누리게끔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뜻이고 대외적으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비롯해 세계 시민의 자유가 유린당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제사회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모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저는 분명히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읽히는 게 아닌 게 선거 과정에서도요.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어떤 해법,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로 매우 이 쟁점이 격하게 한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대선 이 선거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을 할 것을 시사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선이나 이번에 새로 발표된 국정원장 인선 등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제 미국과 굉장히 이 안보나 이 공조를 강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교류가 많은 분들이 뭐 국정원장,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으로 줄줄이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어떤 병기라던가 군사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미국과의 공조나 물밑 아래에서의 교감 아래에 미국을 매개로 해서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는 그런 방안들이 어느 정도 실무선에선 벌써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해도 과하지 않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